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은데요. 15장에 있는 범주형 자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주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정이나 추정을 지금까지 했던 대상들과는 다르게 관측값의 형태가 수치 값이 아니라 어떤 범주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변수가 범주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변수를 범주형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범주형 변수 혹은 범주형 자료들은 그 형태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관측값들이 이제 몇 가지 범주로 이제 구분이 될 텐데 각각의 범주별로 관측값이 몇 개가 있는지, 즉 도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표현한 그런 형태의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러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검정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 형태의 검정은, 첫 번째가 적합도 검정, 두 번째가 동질성 검정, 세 번째가 독립성 검정입니다. 자,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이러한 검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범주형 자료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범주형 자료는 관측값들이 범주로 이제 구분이 되는 자료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의 형태는 각각의 범주별로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러한 범주형 자료들은 이제 많은 생활에서 주변 많은 과학이라던가 하는 생활에서 많이 등장을 할 텐데요. 여러 사람들을 이제 종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거나 혹은 어떤 생물체 혹은 나무 같은 것들을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러한 범주형 자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때 다루었던 도수분포표나 원형 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을 사용을 해서 각 범주별로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 방법들이,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종교나 직업 만족도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거나 나무의 유전자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러한 경우에 범주형 자료가 등장을 하고요. 이런 것을 정리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도수분포표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종교라던가 직업 만족도, 아주 만족한다, 덜 만족한다, 불만이다, 이런 범주형 자료들에서 각각의 범주는 수치값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범주였는데요. 수치가 아닌 특성들로 범주가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수치형 자료들의 경우에 연속적인 구간을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범주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죠. 연간 소득을 이제 상, 중, 하로 구분을 이제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연간 소득 자체는 이제 수치형 자료일 텐데, 수치형 자료를 범위를 생각을 해서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상이냐, 중이냐, 하로 따질 때는 수치형 자료를 이제 범주형 자료로 변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 것도 연속적인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범주형 자료화 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종교라던가 만족도, 이런 것들은 수치가 아닌 그냥 특성들이 범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의 검정 방법, 분석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적합도 검정,
goodness of fit test라고 하는 것과 동질성 검정, homogeneity test, 그 다음에 독립성 검정, independence test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검정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각각의 방법들이 어떠한 것을 검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검정이 필요하게 되는지를 먼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합도 검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합도 검정을 이제 하는 그 대상은 한 가지 특성, 즉 변수를 생각한다면 한 가지 변수, 한 개의 변수를 이제 대상으로 한 표본을 토대로 할 때 우리가 적합도 검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다음 예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 나무를 그 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자가 수정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나무는 유전자의 형태가 A, B, C 세 가지 유전자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생물학 이론에 근거하면 이러한 그 나무의 유전자 형태가 A가 되는, B가 되는, C가 되는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로 얻어진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이론이 실제 데이터, 그 실제 현상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 혹은 주어진 어떤 실제 데이터가 그 생물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1대 2대 1이라는 비율에 적합한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그 나무들을 이제 자가 수정을 해서 실제로 나온 나무의 유전자 형태가 A가 몇 그루, B가 몇 그루, C가 몇 그루가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00그루의 나무를 이제 자가 수정을 해서 얻은 이제 나무의 유전자 형태를 분류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얻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즉, 100그루 나무 중에서 18그루는 A 유전자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 55그루는 B, 그 다음에 27그루는 C라는 유전자 형태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얻은 자료하고 생물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비율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 영어로 잘 피팅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일종의 규모가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이론에서 얘기하는 1대 2대 1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얘기하는 비율은 결국 임의로 자가 수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유전자 형태가 A가 될 가능성을 PA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B가 되는 가능성을 PB라고 부르고, C가 되는 가능성을 PC라고 이제 부를 때, 그러한 이제 비율로 이제 실제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100그루의 나무를 이제 관측을 할 때는 정확하게 100그루 중에서 25%, 50%, 25%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자연스러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확인하고자 하는 그 가설은, 즉 모집단의 비율이 1대 2대 1이 된다라는 사실이겠습니다. 즉 규모가설을 H0라고 우리가 썼으니까, 규모가설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나무를 자가 수정을 무수히 많이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나무 유전자가 A형일 가능성이 4분의 1이 되고, B형일 가능성이 2분의 1이 되고, PC가 될 C형 유전자의 나무가 나올 가능성이 4분의 1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1대 2대 1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세 가지 유전자 형태의 어떤 분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분포와 얻어진 자료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검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검정을 어떤 분포가 주어져 있고 그 분포가 주어진 자료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검정한다는 의미에서 분포 검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료가 주어진 어떤 분포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합도 검정 혹은 영어로 잘 맞아 떨어지는지 goodness of fit test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범주형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는 한 가지 검정은 적합도 검정, 분포 검정인데요. 지금 방금 소개한 것처럼 한 가지 특성으로 한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이제 범주형 자료인 것이죠. 그런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주어진 어떤 분포가 얻어진 자료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를 좀 해보면 각 유전자 형태에 대응되는 모집단의 비율, 즉 무수히 많은 그 나무들을 대상으로 자가 수정을 했을 때 얻어지는 나무의 유전자 형태의 비율을 이제 PA, PB, PC라고 했을 때 이론이 맞는지를 입증한다라는 얘기는 규모가설로서 PA가 4분의 1, PB가 2분의 1, PC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합도 검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포가 주어져 있어서 그 분포가 자료하고 잘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포 검정 혹은 적합도 검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그 동질성 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변수가 하나 있었고 표본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질성 검정에서는 변수는 하나가 있는데요. 즉 한 가지 특성에 대한 이제 그 조사이긴 하지만 표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는 두 개의 표본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의 표본은 독립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이요법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라는 식이요법 방법과 B라는 식이요법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식이요법 방법이 그 결과 입장에서는 즉 식이요법을 적용을 하고 나서 건강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결과가 비슷비슷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한다라고 해보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실험 단위, 여기서는 물론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험 단위를 이제 그 랜덤하게 나누어서 일부는 식이요법 A를 적용하고 일부는 식이요법 B를 적용을 해서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건강 상태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식이요법 A와 B가 비슷비슷한 효과인지 아닌지를 이제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15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150명 중에서 랜덤하게 임의로 80명을 추출해서 그 80명에게는 A라고 하는 식이요법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70명에게는 B라는 식이요법을 적용한 다음에 건강 상태를 이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체 150명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80명, 70명을 갖다 정한 거죠. 그런 다음에 랜덤하게 80명, 70명을 정한 다음에 80명에게는 식이요법 A를 적용시키고 70명에게는 식이요법 B를 적용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그룹별로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식이요법을 이제 수행한 후에. 자, 80명에게 이제 식이요법을 적용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37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요. 24명은 뭐 그저 그랬고요. 보통이었고요. 그 다음에 19명은 불량이었다고 하죠. 자, 반면에 70명을 이제 B라는 식이요법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자, 그런 70명 중에서 17명은 양호하고 33명은 보통이고 20명은 불량이었다고 합시다. 자, 이러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두 가지 식이요법이 효과가 비슷한지, 건강 상태 입장에서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80명, 70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37명, 24명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러한 식이요법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 식이요법별로 양호가 나오는 비율, 건강 상태가 보통이 되는 비율, 건강 상태가 불량이 되는 비율이 있겠습니다. 일종의 모집단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모집단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식이요법 A를 적용한 모집단 중에서 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그 모집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호에 해당하는 비율, 보통 불량에 해당하는 비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비율을 우리가 PA1, PA2, PA3라고 이제 표기를 하도록 하죠. 자, 비슷하게 식이요법 B를 적용을 한 후에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모집단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가상의 모집단 생각을 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식이요법 B를 적용을 했을 때 건강 상태의 결과들을 다 모아둔 것이 이제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양호를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P, B1, 보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PB2, 3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집단에서 80명을 추출한 결과가 37, 24, 19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단이 있는데 물론 두 번째 모집단에서 그 세 가지 형태는 PA, PB1, PB2, PB3의 비율로 이제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표본을 추출한 것이 이제 70명을 택한 거고 80명을 택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러한 모집단에서 일종의 추출한 표본들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표본은 즉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을 이제 할 때와 두 번째 모집단 추출을 할 때 그 결과 값들이 서로 영향을 받지가 않겠습니다. 우리가 랜덤하게 두 그룹으로 쪼개고 그냥 A하고 B를 별도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A라는 1번 모집단에서 추출한 관측값이 뭐냐에 따라서 2번 모집단에서 추출한 관측값이 영향을 받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두 개의 표본은 서로 독립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은 마치 12장에서 우리가 두 개 모집단을 이제 비교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때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모집단의
모 평균 등을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그러한 값은 수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자료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범주형 그런 자료를 비교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두 개의 모집단에서 독립인 표본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12장에서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방법 중에서 독립인 두 표본을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의 이제 비율이 뭔가가 있을 텐데, 그 A와 B라는 식이요법의 효과가 비슷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귀무가설로, 자, A라는 식이요법과 B라는 식이요법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무가설로 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A나 B나 적용했을 때 건강상태가 양호가 되는 비율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보통이 되는 비율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불량이 되는 비율도 동일하다 라고 한다면, A라는 식이요법과 B라는 식이요법이 결국 건강상태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두 표본을 통해서 두 모집단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즉 범주별로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두 개의 모집단이 별 차이가 없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동질하다 라는 것을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질성 검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티라고 하죠. 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두 개의 그 자료들은 그 식이요법 A를 적용을 한 것과 식이요법 B를 적용한 것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독립적인 표본 자료인 것이죠. 자, 이때 이 녀석들을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집단에서의 모 비율을 우리가 PA1, PA2, PA3라고 쓰고요. 식이요법 B에 대해서도 모 비율을 PB1, PB2, PB3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맨 뒤에 있는 합계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 두 개의 모집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검증으로서 귀무가설을 PA1과 PB1이 같고, PA2와 PB2가 같고, PA3와 PB3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귀무가설로 우리가 세우고, 이러한 가설이 그럴듯한지를 이제 검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동질성 검증이라고 부르는데, 자, 동질성 검증은 지금 본 경우는 그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를 하는 경우만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모집단을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한 여러 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그 독립인 표본으로부터 그 각각의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관측값들은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범주형 자료인데요. 각각의 모집단이 이제 각각의 범주가 있겠죠. 조금 전과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 A, 식이요법 B를 적용한 각각의 모집단마다 양호인 범주, 보통인 범주, 불량에 해당하는 범주들이 이제 모집단에 섞여 있는 거죠. 그러한 그 각각의 범주별로 비율이 동일한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검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동질성 검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검정은, 잠깐만요. 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이제 독립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독립성 검정. 자, 독립성 검정은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 goodness of fit 테스트나 동질성 검정과는 다르게 변수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변수를 생각해서 두 개의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검정인데요. 자, 변수가 두 개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출하는 표본은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우리가 물론 이제 범주형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특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특성은 있지만 표본 자체는 하나인 거죠. 즉 하나의 표본을 택해서 각각의 실험 단위로부터 두 가지 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 예제처럼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오락물에 대한 의견이 남녀, 성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별과 무관한지를 이제 알아보고자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전체 12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즉, 실험 대상은 사람들인데, 실험 단위는 사람들인데, 1250명을 이제 추출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표본이 있습니다. 하나의 표본에 대해서 조사할 때, 즉 각각의 사람들한테 조사할 때 두 가지 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TV 오락물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라고 조사를 하는 거죠. TV 오락물에 대해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다고 하죠. TV 오락물 방영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TV에서 오락물 방영이 적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너무 적다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성별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별도 확인을 했습니다. 즉 두 가지 특성을 조사한 거죠. 남자냐 여자냐, 즉 성별을 조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성은 오락물 방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겁니다. 전체 12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가 이제 나타난 것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 모집단이 하나가 있을 때, 모집단에서 임의로 하나의 표본을 이제 대상을 갖다 추출했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를 조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X가 성별이 되고요. Y가 이제 오락물 방영에 대한 의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X 값이 갖는 값은 남자냐 여자냐, 즉 X도 범주형 변수가 되고요. Y가 갖는 변수의 값은 너무 많다, 적당하다, 너무 적다라는 그런 범주를 갖는 범주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범주형 변수 두 개가 서로 독립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X하고 Y가 서로 관련이 없는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독립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라는 의미가 뭐죠? 자, P, X, XI, Y, YJ. 즉,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의 확률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X가 XI가 되는 사건과 Y가 YJ가 되는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든 IJ에 대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X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y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x1을 남자라고 쓰고 x2를 여자, y1을 너무 많다, y2를 적당하다, y3를 너무 적다로 우리가 표기를 한다면, 그 임의의 ij에 대해서 주어진 그 확률 사이 관계가 성립을 하면 두 변수 x, y가 독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다룰 독립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성 검정을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성별과 오락물견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확률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고 그것을 이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성별을 조사했을 때 그 성별이 남자가 되는 확률을 PM이라고 두고요. 어떤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남자, 여자의 비율이 되겠죠. PM, PF라고 하겠습니다. Male, Female.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이제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만을 조사했을 때 너무 많다, 적당하다, 너무 적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을 각각 P1, P2, P3라고 이제 부른다면 결국 그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임의로 한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남자면서 그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선택될 가능성이 PM과 P1에 곱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PM1을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임의로 모집단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이면서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PM2, PM3, PF1, PF2, PF3라고 각각의 그 상황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 대한 모 비율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독립성 검정을 지금 P1, P2, P3, 그 다음에 PM, PF, PM1, M2, M3 등을 이제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을 의미합니다. 즉 H0 규모가설은 자, 요 경우에 대해서 PM1이 PM과 P1의 곱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PM2는 PM과 P2의 곱으로 주어지고 등등등 해서 맨 마지막에 PF3까지 생각한다면 이 확률은 PF라는 확률과 P3라는 모비율의 확률이 있을 텐데 그 모비율의 곱으로 이제 주어진다 라는 이 전체가 규모가설로 생각을 해서 검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독립성 검정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그 독립성 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변수, 두 가지 특성이 서로 독립이다 라는 규모가설을 출입하고 검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독립성 검정 이 정도로 짧게 얘기를 하죠. 그 정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검정을 하는 방법들을 크게 한 세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러한 이제 검정을 할 때 이제 자료를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것을 보면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테이블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할표라고 부르는데요. 자, 분할표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관측치들을 이제 특성에 따라서 이제 범주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도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살펴본 그 예제 3에서의 이러한 정리된 표, 혹은 예제 2에서의 정리된 표, 혹은 예제 1에서의 정리된 표가 전부 다 어떤 특성에 따라서 도수들을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예제 2에서도 여기선 특성이 지금 양호, 보통, 불량이고, 이쪽은 이제 두 가지 모집단을 이제 나누어서 정리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도수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쪽도 특성이고 이쪽도 특성이죠.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분할표인데요. 자, 분할표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분할표에서 그 등장하는 핵심적인 그 분류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할 때, 행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렬을 나타낼 때 3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나타내는 것처럼 행의 개수가 R개가 되고 컬럼의 개수, 열의 개수가 C개가 되는 경우에 R 곱하기 C 분할표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경우는 행이 남자, 여자 두 개죠. 물론 맨 마지막에도 행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자료를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합을 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은 이제 핵심적인 행은 두 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특성이 3개가 되기 때문에 3개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즉, 예제 3에서 이 분할표는 2 곱하기 3 분할표가 되는 거겠습니다. 예제 2에서는 2 곱하기 마찬가지로 3입니다. 자, 예제 1에서는 1 곱하기 3 분할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예제 2에서 봤던 식이요법 두 가지에 따라서 특성을 이제 구분한 이 표는 2 곱하기 3 분할표가 되고요. 자, 근데 그 2 곱하기 3 분할표나 예제 3에서 우리가 생각한 2 곱하기 3 분할표나 모습만 보면은 2 곱하기 3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식이요법을 우리가 조사할 때는, 식이요법에 따라서 조사할 때는 150명을 선택한 다음에 80명, 70명을 우리가 랜덤하게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80명에게는 식이요법 A를 적용을 시키고 70명에게는 식이요법 B를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러한 실험을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표본 추출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식이요법 A에 대해서 양호가 몇 명, 보통이 몇 명, 불량이 몇 명이 나타날지는 실험을 해봐야 알지만, 내가 80명에게 적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실험을 이제 디자인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이 첫 번째 행의 합은 80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의 합도 70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실험하기 전에. 물론 실험하기 전에는 이 첫 번째 컬럼의 합이 얼마가 될지는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의 합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모집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모집단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표본을 우리가 추출합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할 때 첫 번째 모집단에서 몇 개를 추출할지를 미리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의 행별로 합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이 고정된 분할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컬럼의 합은 미리 정해진 값은 아니겠죠. 실험을 한 후에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특성이 있는 반면에 1번은 이제 동질성 검정이었죠. 자, 우리가 독립성 검정에서는 하나의 표본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변수, 두 가지 특성을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250이 정해져 있긴 있지만 우리가 임의로 선택해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1250명 중에서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여자가 몇 명 있을지는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추출을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될지도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동질성 검정에서는 행의 합이 미리 정해져 있었지만 독립성 검정에서는 행의 합도 정해져 있지 않고 컬럼의 합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총 합만 1250이라는 것만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 추출 이전에 행의 합이 정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분을 이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런 방법을 살펴볼 때 사실 두 가지 방법이 검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검정이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좀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혼돈을 조금 명확하게 없애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검정을 하는 것인지, 즉 첫 번째 것은 변수가 하나가 있고 모집단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행의 합은 표본 추출 이전에 정해져 있지만 두 번째 경우 독립성 검정에서는 행의 합도, 열의 합도, 표본 추출, 즉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 두 가지 검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범주형 변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검정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